안녕하세요. 컴맹탈출 산학교입니다. 오늘은 내 컴퓨터의 디스크를 아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데이터 복구 및 백업 전문 회사인 이지어스에서 개발한 이지어스 파티션 마스터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일단은 유료 프로그램이고 이지어스로부터 임시 라이선스와 제작비를 받았음을 밝힙니다. 이 프로그램의 기능은 그 이름답게 파티션 관리부터 시작합니다. 한 개의 디스크를 두 개 이상의 파티션으로 분할하거나 이렇게 D 드라이브, F 드라이브가 있죠. 이거를 다시 한 개로 병합하는 기능, 그리고 드라이브 문자 DF를 바꿔주는 기능,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 저장이나 로컬 디스크 같은 이름을 바꿔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 기능에 불과합니다. 그 밖에 아주 유용한 기능들이 많은데요. 원본 디스크를 새로운 디스크에 빠르게 복제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더 획기적인 건 현재 디스크에 설치된 운영체제와 프로그램들도 그대로 다른 디스크에 복제가 되기 때문에 하드를 새로 교체해도 OS나 프로그램들을 새로 설치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특정 파티션이나 특정 디스크를 내 컴퓨터에서 안 보이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를 나 혼자뿐이 아닌 가족이나 동료들이 같이 쓴다면 내 프라이버시들을 숨길 때 유용하겠죠? 그리고 언젠가부터 블루 스크린이 자주 뜨거나 윈도우 오류창이 뜨고 컴퓨터가 점점 느려지고 이상해질 때 내 하드가 고장났는지 간단히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또 윈도우 파일 손상으로 이 컴퓨터 부팅이 안 될 때 다른 PC에서 이 하드를 인식해서 파티션이나 디스크를 다시 복구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PE 부팅 디스크로 윈도우 PE 부팅 디스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윈도우 PE란 윈도우 점검이나 복구를 위한 경량판 윈도우로 컴퓨터 비밀번호를 잊어버렸거나 윈도우 부팅이 안 될 때, 오류가 생길 때 이 윈도우 PE로 진입해서 컴퓨터를 다시 복구하거나 데이터만 쏙 빼서 매장 하드에 카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이지어스 파티션 매니저를 다운받고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설치부터 기능 구경까지는 무료입니다. 먼저 이 사이트는 댓글에 있으니까 편하게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데모판 다운을 누르시면 다운로드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혹시 크롬 브라우저에서 경고창이 뜨신다면 무시하고 실행을 누르셔도 됩니다. 크롬은 모든 exe 파일 다운로드 시 형식적으로 그런 경고창을 띄워줍니다. 여기서 바로 클릭을 하셔도 좋고 여기 화살표 폴더 열기를 통해서 다운로드를 확인한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 지금 설치, 다운로드 중. 설치가 진행되고 있고 설치는 한 1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지금 시작을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지어스 파티션 마스터 프로 버전이 실행이 됐고 여기를 바탕화면에서 수동으로 실행하시려면 이렇게 이지어스 파티션 마스터 아이콘을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실행하셨다면 아마 라이선스 키를 입력하라는 창이 뜨거나 여기에 주황색으로 활성화 버튼이 뜨실 텐데 저는 라이선스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바로 실행이 이렇게 됐습니다. 라이선스 발급은 여기 구매하기 페이지를 통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한 달 이용료고 연구 버전을 구매하시려면 여기 체크 후 이 페이지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비교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해서 파티션 마스터에 대해서 프로 버전과 서버 버전, 언리미티드 버전이 있긴 한데 이쪽은 전문 엔지니어들이 쓰는 영역에 가깝고 일반 사용자는 프로 버전으로 써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기능 차이가 이렇게 있죠? 윈도우 서버, 레이드, 한 회사에서 무제한 사용 허용, 이것들이 없어도 사용자에게는 충분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티션이 뭐냐? 쉽게 말해서 이렇게 탐색기 또는 내 PC를 켰을 때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F 드라이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이러한 디스크 단위를 말합니다. 요즘 PC는 SSD가 C 드라이브, 일반 하드디스크가 D 드라이브인 경우가 많은데 예전에는 하드디스크 한 개만 있는 경우가 많아서 반으로 나누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하드디스크가 500기가인 경우에 200기가를 C 드라이브, 나머지 300기가에 가까운 영역을 D 드라이브로 잡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하드디스크가 아닌 SSD도 이런 식으로 파티션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한 개의 디스크를 반으로, 세 개로 쪼개느냐? 사용자의 스타일이나 업무 환경상 컴퓨터를 좀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C 드라이브에는 윈도우와 프로그램만 설치하고 D 드라이브에는 문서나 사진, 영상 등의 데이터만 저장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디스크 1번, 일반 하드디스크에다가 파티션을 두 개로 나눠서 이렇게 D 드라이브, F 드라이브 형태로 쓰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 개의 디스크를 두 개 이상으로 나누는 작업을 파티션 분할이라고 하고
다시 한 개로 합쳐주는 것을 파티션 병합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 파티션 작업은 프로그램 없이 윈도우 자체 기능만으로도 가능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UI 화면이나 기능들이 조금 불친절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티션 작업 중에 소중한 데이터가 삭제될 수도 있고 복구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지어스 파티션 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조금 더 친절하고 조금 더 쉽고 빠르면서도 안전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화면 구성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디스크 0과 디스크 1번이 있죠. 이 디스크는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디스크의 영역입니다. 저한테는 이 디스크 0번이 이 C 드라이브이면서 250기가의 SSD 영역입니다. 그리고 디스크 1번은 총 500기가의 일반 하드디스크이고 저한테는 D 드라이브와 F 드라이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이렇게 영역들이 잡혀있죠? 이런 것들이 다 파티션입니다. 이 디스크들도 큰 의미에서는 파티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그림으로도 잡혀있죠? 디스크 0번에 이렇게 파티션들이 나뉘어져 있고 디스크 1번에도 D 드라이브와 F 드라이브의 파티션으로 나뉘어져 있죠? 그리고 우측 상단에는 이거에 대한 어떤 큰 기능들 그리고 여기 파티션이나 디스크에 대한 기능을 적용하고 싶다면 우측에 있는 메뉴를 쓰셔도 되고 더보기에도 메뉴가 있죠? 아니면 마우스 우클릭을 통해서 기능을 적용시켜도 됩니다. 현재 저는 디스크 0번 C 드라이브에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는데 윈도우가 설치된 디스크에는 이렇게 시스템부터 예약, 복구 파티션들이 같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건드리시면 안됩니다. 다만 C 드라이브에서 일정한 용량을 새 파티션으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일단은 C 드라이브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공간 배분 클릭, 그 다음에 0바이트 공간을 배분, 이쪽 선택 박스에서 새 영역 만들기, 그리고 현재 G 드라이브가 잡혔죠? 여기를 내가 원하는 용량으로 잡아줍니다.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좋지만 정확한 용량을 위해서 50기가를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드라이브 문자 이렇게 해서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G 드라이브로 해보겠습니다. 파티션 레이블 이거는 파티션의 이름, 로컬 리스트나 데이터 저장 같은 이름이죠. 저는 그냥 테스트 이렇게 해보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G 테스트 이름이 생겼죠? 아직 여기 탐색기에는 생기지가 않았습니다. 현재는 미리 보기 형태고 이거 작업 실행을 클릭해야 실제 적용이 됩니다. 작업 실행 클릭, 이 창에서 적용 클릭, 이렇게 해서 완료가 바로 됐지만 재부팅을 해야 실제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얘를 클릭하면 재부팅이 됩니다. 재부팅이 되면 이렇게 갑자기 까만 바탕에 하얀색 글씨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여기에 이지어스 파티션 마스터 이렇게 써있죠? 아까 윈도우 설정들을 그렇게 바꿨으니까 이렇게 해서 시스템이 변경되는 과정입니다. 맨 밑에 Proceed Successfully가 떴고 이제 부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과정이 돌아가고 이제 부팅이 됐습니다. 다시 화면 속으로 들어가서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파티션 마스터와 탐색기를 다시 실행을 했습니다. 아직 G 드라이브가 안 잡혔죠? 혹시 이렇게 G 드라이브가 안 잡힌 경우에도 당황하지 마시고 EGS 파티션에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아까 잡았던 50기가 테스트가 있죠?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50기가,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가운데 보시면 드라이브 문자 변경이 있죠? 드라이브 문자 클릭, 여기서 없음을 자신이 원하는 드라이브로, 저는 G 드라이브로 확인. 자, 여기서도 작업 실행으로 마저 끝내주세요. 적용. 이렇게 하면 95%에서 작업이 완료되고 모든 작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됩니다. 100%가 됐죠? 사실은 이게 외국 프로그램인데 한글로 번역이 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100%가 되면 종료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쪽에도 G 드라이브가 이렇게 잡혔죠? 50기가. 자, 종료. 이렇게 해서 C 드라이브와 G 드라이브는 두 개의 파티션으로 나뉘어지긴 했지만 사실은 250기가의 SSD 한 개죠. 이렇게 해서 파티션을 나눠서 D 드라이브처럼 쓸 수도 있고 나중에 혹시 마음이 바뀐다면 두 개의 파티션을 하나로 다시 병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 C 드라이브나 G 드라이브를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병합, 그리고
C 드라이브. 그러면 이렇게 창이 뜨는데 현재 G 드라이버가 선택이 됐죠? 이거랑 뭐를 합칠 거냐? C 드라이브랑 합칠 거죠.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확인. 이렇게 해서 미리 보기가 또 생겼죠? C 드라이브 처음처럼 약 236기가로 작업 실행, 적용, 클릭. 이것도 재부팅을 해야 실제로 적용이 됩니다. 자, 예, 클릭. 자, 또 한번 이렇게 하얀색 글씨가 떴죠? 이지어스 파티션 마스터. 오류가 아니니까 놀라지 마세요.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부팅한 다음에 이지어스 파티션과 탐색기를 다시 켜고 확인해 봤습니다. 아까 우리가 테스트로 만들었던 G 드라이브가 탐색기에서 사라졌죠? 여기 파티션 마스터에서도 사라지고 C 드라이브가 처음처럼 236기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돌아가고 있는 운영체제가 포함된 C 드라이브를 바로 분할시키고 또 병합시키는 방법을 알아봤죠? 추가로 장착된 이쪽 D 드라이브나 F 드라이브는 더욱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이렇게 생성된 드라이브들도 드라이브 문자나 이름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쪽에 D 드라이브 문자를 바꿔볼게요. 드라이브 문자 변경. 아까 이거 해보셨죠? 뭐 이렇게 H 드라이브로 바꿀 수도 있고. 작업 실행. 이거는 간단한 거니까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적용. D에서 H 드라이브로. 이것도 이렇게 해서 재부팅 하시면 드라이브의 문자가 D에서 H로 바뀝니다. F 드라이브의 이름을 다른 걸로 바꿔볼게요. F 드라이브에서 마우스 클릭, 레이블 변경. 파티션 레이블을 테스트로 바꾸겠습니다. 확인. 그리고 작업 실행. 두 개의 명령들이 임시 저장이 됐죠? 작업 실행 클릭, 적용. 자, 재부팅을 시켜볼게요. 자, 이번에도 재부팅하는 과정에서 하얀색 글씨가 나타났을 텐데 이제는 놀랍지 않으시죠? 어쨌든 이렇게 재부팅을 한 다음에 확인을 해본 결과 아까 D 드라이브에서 H 드라이브가 됐죠? 그리고 로컬 디스크의 이름이 테스트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디스크 파티션을 안 보이게 숨기는 방법. 자, 이번에 F 테스트에 대해서 마우스 클릭, 그 다음에 숨기기 클릭하시면 이렇게 파티션을 숨기겠습니까? 확인. 그 다음에 작업 실행, 적용. 이것도 재부팅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부팅을 또 했고 아까 우리가 테스트 폴더를 숨겼죠? 테스트 드라이브가 윈도우 탐색기에서 보이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살리려면 테스트에서 마우스 우클릭, 숨기기 취소하기, 여기서 확인 클릭, 작업 실행, 숨기기 해제, 적용. 이렇게 해서 100%가 되면 종료를 클릭하면 됩니다. 현재 테스트 D 드라이브가 다시 생겼죠? 종료. 이번에는 데이터 복제를 해볼 겁니다. C 드라이브에 있는 내 모든 파일들, 폴더들을 이 D 드라이브에 넣어볼 건데요. 당연히 복사하려는 파티션이나 디스크의 용량이 C 드라이브의 용량보다 커야겠죠? 저는 C 드라이브가 236기가고 D 드라이브가 265기가니까 그래도 조금 넉넉하죠? 여기에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C 드라이브에 대해서 클릭을 하고 복제 클릭. 그러면 이런 창이 뜨는데 디스크 모드로 복제를 할 거냐 파티션 모드로 복제를 할 거냐. 만약에 파티션 구분 없이 그냥 A라는 디스크에서 B라는 디스크로 복제를 할 거면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좋지만 저는 파티션으로 해볼게요. 파티션에서 C 드라이브를 찾아서 이거를 이쪽 D 드라이브로 복사를 할 거니까 일단 C 드라이브를 선택한 다음에 다음, 그리고 복제를 받을 디스크, 그러니까 디스크 1번에서 D 드라이브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다음. 이때 중요한 것은 복제를 받는 디스크 쪽에서는 기존의 파일들이 다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백업을 해주시고요. 계속.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C 드라이브에 있는 거를 D 드라이브로 복제를 하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복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디스크 복제도 모두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100%가 떨어지면 완료가 된 거고 종료를 누릅니다. 현재는 C 드라이브에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죠? D 드라이브에는 C의 복제본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일단 용량을 보시면 사용 중인 공간 C 드라이브 160, D 드라이브는 160, 용량도 똑같죠?
파일을 보시면 이렇게 C 드라이브에 있던 파일들도 프로그램 파일이나 윈도우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 유저, 자 이렇게 바탕화면에 있던 것들이 D 드라이브에 다 복제가 됐죠? 이번엔 디스크 복제가 아니라 OS 마이그레이션을 해볼 겁니다. 디스크 복제랑 무슨 차이냐? 디스크 복제는 파일이나 폴더 그런 데이터들 단위의 복제가 이루어졌다면 OS 마이그레이션은 현재 디스크에 설치된 모든 파티션과 윈도우 운영체제 그리고 설치된 모든 프로그램들을 그대로 복제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기존 하드에서 SSD로 교체를 하신다거나 다른 하드로 교체할 때 굳이 윈도우를 새로 설치할 필요가 또 프로그램을 새로 설치할 필요가 전혀 없이 그냥 하드만 꽂으시면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디스크 0번에서 디스크 1번으로 OS 마이그레이션을 해볼게요. 물론 이 과정에서 디스크 1번에 모든 데이터가 포맷되기 때문에 당연히 백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기능 소개상 수동으로 포맷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힘들게 복제한 디스크 1번에 대해서 마우스 우클릭, 모두 삭제, 디스크 1의 모든 파티션을 삭제하겠냐 확인, 작업 실행, 적용. 웬만하면 이런 과정이 있다면 PC를 재부팅 하시는 게 좋습니다. 확인. 자, 재부팅을 해볼게요. 자, PC를 재부팅 했습니다. 아까 보셨던 D드라이브가 탐색기에서 사라진 것을 보실 수 있죠? 이렇게 이지오스 파티션에서는 디스크 1번 이렇게 살아있지만 탐색기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디스크 0번에서 디스크 1번으로 OS 마이그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디스크 0번을 클릭한 상태에서 OS 마이그레이션 클릭, 원본 디스크 0번에서 디스크 1번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다음, 이것은 디스크 자동 조정으로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 자, 이렇게 해서 디스크 0번에서 디스크 1번으로 OS 마이그레이션 중입니다. 이거는 하드가 고장나서 새로운 하드로 교체하거나 기존의 그냥 일반 하드디스크에서 SSD로 바꾸실 때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OS 마이그레이션도 끝났습니다. 성공적으로 수행됩니다. 100% 종료. 여기 보시면 디스크 1번에 F드라이브에 OS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F드라이브, C드라이브랑 구조가 똑같죠? 프로그램 파일과 윈도우 폴더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저는 현재 노트북에 이 SSD와 하드디스크가 그냥 탑재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하드를 교체하시려는 경우에는 기존 하드를 빼고 새 하드만 장착한 상태로 부팅을 하시게 되면 새 하드로 부팅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디스크 1번으로 부팅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저는 삼성 노트북이라 부팅 중에 단축키 F10번을 눌러서 이렇게 부팅 순서를 정해줄 겁니다. 원본 디스크가 이렇게 SATA 1번이고 우리가 방금 복제한 디스크가 SATA 2번입니다. 요거로 부팅을 해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제한 디스크로 부팅이 됐습니다. 로그인을 하고 자, 이렇게 바탕화면 진행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이지오스 파티션 마스터와 탐색기를 띄워보면 현재 C 드라이브가 아까 500기가의 하드로 잡혔죠? 자, 이번에는 디스크 검사 기능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컴퓨터가 가끔씩 블루 스크린이 뜨면서 툭툭 꺼지거나 컴퓨터를 쓰다가 각종 윈도우 오류 같은 게 좀 많이 뜰 때, 컴퓨터가 이상하게 버벅거리고 느려졌을 때 내 하드가 이제 수명이 다해서 고장난 게 아닌지 체크해 볼 수 있는 기능인데요. 그 방법은 내가 검사하고자 하는 디스크에서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표면 테스트, 이렇게 하면 엑셀의 스프레드시트처럼 생긴 칸에 파란색으로 칠해지죠. 이게 현재 진행 상황인데 뭔가 문제가 생겼다면 빨간색으로 칠해질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섹터 불량이라는 표시인데요. 한 개라도 있으면 하드를 교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량 섹터 검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저는 데이터 용량이 많아서인지 1시간 반 정도 걸렸죠. 그리고 불량 섹터는 한 개도 없습니다. 만약에 한 개라도 있었으면 이 파란색들 중에 빨간색 네모가 있었을 겁니다. 불량 섹터가 한 개라도 있으면 하드를 교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는 윈도우 P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윈도우 P는 윈도우 P 만들기 클릭. 그래서 이 윈도우 P 부팅 디스크를 어디에 만들 것이냐, USB 또는 CD-롬 아니면 ISO 파일로 내보낼 것이냐. 저는 USB로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부팅 디스크가 만들어지면서 이 USB 속에 있는 파일들이 지워지니까 반드시 백업해 주세요. 계속.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USB가 포맷되니까 한 번 더 확인하라는 소리입니다. 예,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윈도우 부팅 디스크도 생성이 되었습니다. 종료 클릭. 예. 이렇게 해서 디스크 2번 USB가 부팅 디스크로 인식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이제 윈도우 P로 부팅을 해보겠습니다. 컴퓨터를 재부팅하면서 윈도우의 부팅 순서 키를 눌러서 이렇게 USB로 부팅을 시켜보겠습니다. 이렇게 부팅 순서를 바꿀 수 있는 창을 띄우는 것은 제조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자, USB로 부팅. 이렇게 윈도우 P 부팅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윈도우 명령어 창을 띄울 수도 있고 드라이버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부팅이 안되는 상태에서는 파티션 복구를 눌러서 윈도우가 설치된 디스크, 저는 디스크 0번이죠? 여기에 스캔. 자, 이렇게 해서 이지어스의 파티션 마스터의 주요 기능들을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기 끝에 있는 도구 쪽은 기능은 아니고 이지어스의 또 다른 프로그램들인데요. 이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이 백업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리뷰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지어스의 파티션 마스터 프로로 내 컴퓨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지보수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